차트 패턴을 보통 사람들이 외워요. 그냥 헤드앤숄더면 그 모양 자체를 외우려고 하는데 그 모양을 외우는 게 아니고 개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개념이 결과적으로는 추세에 관련된 얘기래요. 그거를 한번 좀 풀어줄까 하는데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인자입니다. 차트 패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나 이미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차트 패턴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 안 되세요. 이 차트 패턴은 도대체 무엇인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추세 반전형 패턴이 있고요, 추세 지속형 패턴이 있습니다. 지속형보다도 반전형을 많이 쓰시는데 첫 번째로는 이중 천장형, 그리고 이중 바닥형이 있죠. 여기서 뭐 파생된 게 3중 천장형도 있고 3중 바닥형도 있고 다중 천장형, 뭐 다중 바닥형 혹은 박스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여기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헤드앤숄더라는 패턴이 있어요.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죠? V자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요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차트 패턴들을 대부분 서점에 있는 책들 통해서 배우시죠. 근데 그 내용들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어요. 이 차트 패턴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단순히 암기를 하도록 강요를 하죠. 이 모양을 봐, 이 모양을 외워. 솔직히 이 모양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론만 아시면 되는데 이 차트 패턴은요 전부 다 지지와 저항 그리고 N자형 추세를 얘기를 해요. 요것만 알면 뭐 헤드앤숄더 변형형이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더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중 천장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요렇게 저항이 두 개라는 의미예요. 이중 바닥형은 뭐죠? 이런 식으로 저점이 두 개인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강요하죠. 이게 추세 반전의 패턴입니다. 이거 외우면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추세 반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추세는 어떻게 나오죠? 계단식으로 발생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하락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죠. 왜 이런 계단식이 발생하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계단식으로 떨어지는지 그 이유 되게 간단해요. 사람들의 심리는 비쌀 때 사고 싶지 않다고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싶다예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삼성전자가 3만원 정도 하던 게 7만원까지 올라갔어요. 무슨 생각이 들죠? 많이 올라갔다,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매도 심리가 작동을 하겠죠.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7만원이었던 삼성전자가 5만원까지 빠졌다라고 볼게요. 싸다. 사람들이 사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9만원까지 올라갔어요. 비싸다, 고점이다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당연히 또 팔겠죠.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다시 7만원 왔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10만원 갈 것 같은데 9만원 대비 싸졌는데 다시 사겠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계단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추세고요. 그러면 이 이중 천장형과 이중 바닥형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걸 반으로 쪼개 볼게요. 요렇게. 요때까지는 상승 추세 중이죠. 앞으로 얘가 요런 식으로 올라가면 계단식 상승 추세를 타는 것이고, 그런데 요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 추세를 타지 않고 이 정고점에서 저항을 받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추세가 꺾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하냐면 이 계단식 상승세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저점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단식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상승 추세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락 추세의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반전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 추세를 만드는 것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 추세가 나왔겠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버리고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온 거예요. 이 정고점까지 돌파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는 상승 추세로 이렇게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해서 추세 반전형이 되는 거예요.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 위쪽에 정고점이 있으니까 여기 올라왔을 때 매도해야지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고점에서 매도하고 싶다는 그 심리 때문에. 근데 요렇게 지금 된다는 건 뭐예요? 아직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될지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될지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추세가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단순히 이 고점을 믿고 정고점에서 매도 타점을 들어가는 행위는 도박이죠. 떨어지면 나이스, 올라가면 울고. 이런 매매는 하시면 안 되고요. 이중 천장형에서는 이 전저점 부분을 이탈하는 여기가 반전 타점이 되는 거예요. 변곡 타점.
이중 바닥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여기가 변곡타점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데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헤드 앤 숄더를 한번 볼 건데, 사람 머리와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모양이 헤드 앤 숄더다. 여러분들한테 쉽게 구분하라고 이 시각적인 이름을 달아준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뭘 얘기하냐면, 제가 선을 조금만 추가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이 가운데 선을 그리면 지금 뭐가 나타나죠?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다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이 형태들을 봤더니 여기가 이탈하면서 이 상승 추세가 깨진 거죠. 여기서부터 추세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추세 반전이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좀 더 확실하게 매매하고 싶어서 두 번째까지 확인을 한 것 뿐인 거예요. 기존에는 상승 추세를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여기가 깨지면서 하락 추세는 한번 들어온 거고, 확실하게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요 타점을 노리는 거예요. 여기다 제가 이렇게 선을 그리면 뭐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헤드 앤 숄더에서 목선이 되겠죠. 넥선. 그러면 변형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오른쪽 어깨 부분을 좀 더 내려서 그려볼게요.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헤드 앤 숄더의 변형형이에요. 오른쪽 어깨가 더 내려가 있는 형태예요. 요거를 단순히 모양 자체를 외우시면 안 되고 똑같아요. 이 선을 이런 식으로 반으로 나눠보면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됐고요. 하락 추세가 강하게 발생을 해서 N자형 추세가 발생되는 요 타점, 여기가 변곡 타점이에요. 헤드 앤 숄더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상승 추세 이후에 하락 추세가 확정이 되는 요 타점을 노리면 추세가 반전된다라는 거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모양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얘가 요런 위에서 발생을 하던 이 밑에서 발생을 하던 의미가 없고, 그냥 상승 추세 이후에 N자형 하락 추세가 어디서 나오니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변형형이나 이런 모양들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추세적인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시면요, 굳이 우리가 반정년 패턴들 이런 것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V자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나오고요, 급등이 나오면 급락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아무리 급등이어도요 요런 급등은 없어요. 뭐 급등이 나온다, 상승 추세가 붙는다, 계속 이렇게만 올라가는 차트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올라가요? 보통의 급등은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게 급등이에요. 혹은 더 강한 급등은 이런 형태로 올라가겠죠. 급등 급락도요 N자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단 그 조정이 짧을 뿐이에요. 지금 이 형태들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예요. 가격 변동 없이 그냥 조정을 준 거예요. 그리고 얘는 급등이 나왔지만 조정을 짧게 주고 올라간 거예요. 얘도 급등이 나왔지만 조정이 짧지만 조금 더 러프하게 이렇게 올라간 거죠. 급등은 이런 형태로 발생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만 올라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단식을 타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이 구간이 깨질 때 상승 추세에 실패하는 타점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이 깨졌다는 얘기는 상승 추세에 실패를 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계단식 상승세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 저점 부분은 지켜지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라고요. 저점을 지켜주고 전고점 돌파하고, 저점을 지켜주고 또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게 상승 추세라고요. 근데 이런 지지 구간들, 즉 전저점 구간들을 이탈하면 추세가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V자 패턴 같은 경우는 왜 생기냐면은 시장의 충격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슈들이 생겨서 차트가 급격하게 움직이는 건데, 당연히 이 재료들은 소멸될 가능성이 너무 높겠죠. 왜?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 이 변곡 부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아까 세 가지 패턴 기억나시죠? 그런 식의 N자형 변곡 타점을 노리셔야지만 V자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올바른 타점이에요. 자, 오늘 반전형 패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 반전형 패턴이 결국 얘기하는 건 뭐죠? 계단식 상승세가 잘 유지가 되는지, 계단식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건지, 요것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패턴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요렇게 이탈했다고 볼게요. 요런 식으로 왔다가 한번 눌리고 고점 만들었는데 또 중간에 어중간하게 눌리고 돌파했다가 요런 식이 됐어요. 이게 무슨 패턴이죠? 우리가 배웠던 패턴이 아니잖아요. 근데 추세 반전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상승 추세가 무너지냐예요. 상승 추세 지금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저점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죠. 이 구간이 깨져버리는 여기가 변곡이라는 얘기예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어떤 형태든 결과적으로는 계단식 상승 추세에 실패를 했니?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들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저 영상 밑에 보시면은 링크 보이시죠? 들어오시면은 제가 많은 기법들 알려드릴 거고요. 실전에 도움되지 않는 것들은 가르쳐드리지 않아요. 실전에 도움이 되는 오직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